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맞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했고, 오늘은 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이제 자 뭐다? 이거랑 봅시다. 상수항이 없는 뭐다? 2차식. 뭐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등차 수열의 합 자체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중킬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누가? 합이다. 자, 요게 이번에 주제가 될 텐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길게 잡고 갈게요. 일단은. 자, 일단 우리가 뭐부터 조금 살펴볼 거냐 하면 SN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 SN 자체는 결국에는 뭘 뜻한다? 얘는 부분합 수열을 뜻하는 거거든요. 얘가 뜻하는 바가 부분합이야. 부분합 수열을 뜻하는 거고, 그 부분합 수열 같은 경우에 S1, S2, 1에 대응하는 값, 2에 대응하는 값, 3에 대응하는 값이니까 얘 또한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SN의 기호가 어떻게 되나요? 정의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SN을 이용하시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 그게 뭐냐? 일반항 자체를 일반항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일반항을 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일반항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AN이 나왔어. AN이 나오면 이 AN을 뭐로? 부분합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게 자유자재로 다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쉽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어떻게도 조건이 나올 거냐 하면은 만약에 S9가 S10이다. S9가 A9다. 이렇게 봅시다. S9가 뭐 A10이다. 이런 게 나왔다라고 치자. 자, S9가 A1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S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 A10은 S10 빼기 S9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런 연산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S10은 2S9다. 뭐 요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합들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부분합 수열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항 자체는 뭐랑 똑같은 거야? S1이랑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들부터는 전부 다 뭐다? 부분합의 차 형태로 다 나타내 줄 수 있다. A3 같은 경우에도 S3에서 S2를 빼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디까지?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녀석은 전혀 생성 원리 자체가 다변이 있다. 오케이? 따로따로 구한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A1은
뭐다? 원칙적으로 S1이고 그 다음에 AN인데 여기 있는 N 자체가 첨자 자체가 누구 이상? 2 이상이 될 때는 뭐가 된다? SN에서 SN-1을 빼주게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이거 됐지? 원칙적으로는 이거 원래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하는 거야. A1 따로 구하고 AN 따로 구하는 거야. 이거 됐지?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따로 구한다. 오케이? 이게 원칙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 항부터 이 질서가 유지가 되려면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2가 들어갈 2 이상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첫 번째 항부터 위에 있는 질서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은 S1 빼기 S0가 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요 등식 자체가 첫 번째 질서가 그대로 다 이게 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성립을 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 지금 보시면은 A2는 S2 빼기 S1 A3는 S3 빼기 S2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질서로 그대로 유지되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납득을 일단 시켜줄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겠어? 2일 때 2 빼기 1이고 3일 때 3이고 n일 때 n-1이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뭐로 변해야 되겠어? 1일 때 1이면서 이것보다 작은 녀석이 되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차피 S1이랑 A1이랑 서로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되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부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인 거다. 자, 첫 항부터 질서가 유지될 조건은 뭐가 된다? S0가 0다. 원래는 0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냥 바로바로 딱 봤었을 때 S0가 0네? 그럼 첫 항부터 질서가 그냥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해됐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단계 조금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거야. 이게 뭐 비단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그게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아니면 그 네임드 수열이 아닌 다른 수열이든 우리가 뭘 알면은 SN을 알면은 AN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SN을 알면은 뭐를 통해서 지금처럼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AN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AN을 SN으로 표현하는 거 SN을 AN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잘 되면 된다 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요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만약에 SN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니?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은 A1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항들 A2부터 A3, A4까지는 전부 다 S2에서 S1을 빼고 S3에서 S2를 빼고 S4에서 S3를 빼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거치는데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격인 AN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 얘기고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에 n-1의 전체의 제곱 마 2의 n-1 이가 됐지? 이걸 싹싹싹싹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정리하시면은 n제곱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n 날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날아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2n에서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2n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 부분이 누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얘랑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1 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3이고 빼기니까 마3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n은 누구 이상부터? n이 2 이상부터 나오는 거고 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거 따로 그 다음에 A1 따로 적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이 포함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AN은 2N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죠? 그래서 뭐 등차 수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요것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여기 봐봐. S0가 얼마인데? S0가 얼마죠? 그냥 0이 되네. S0가 그냥 0이 되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준다? S0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 첫 판부터 뭐가 유지된다? 질서가 유지된다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것만 바로 구하는 거야. AN에서. AN을 바로 구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아무 다른 어떤 수열도 다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만 딱 구하면 된다. 됐지?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뭘 좀 볼 필요가 있느냐? 등차 수열일 때 AN이 등차 수열이 될 때에 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 이게 SN이야. 우리 이거 SN 유도할 때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중앙을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맞지? 기억나죠? 중앙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쭉쭉쭉쭉 구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볼 거냐.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가우스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었죠? 기억 안 나요? 거꾸로 더한다고 이렇게. 가우스라는 희대의 천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구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긴 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이런 식으로 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어제 뭘 좀 관찰했었느냐 하면 첨자의 합이 유지되는 두 항의 합은 서로 뭐가 되더라?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이유는 뭐 다양하죠. 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얼마? D만큼 더해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D만큼 빼줬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첨자의 합이 유지가 되면 첨자의 합 자체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요렇게 두 수의 합들이 똑같은 거니까 얘랑 더하면 2SN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A1 플러스 AN이 와도 되고 또는 얘 대체할 수 있는 얘가 와도 되고 얘가 와도 되고 얘가 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토탈 몇 세트 있느냐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쭉 가서 n 세트 있으니까 여기 n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좀 익숙한 형태의 수식인 SN이 뭐가 되는데요. SN 자체가 A1 플러스 AN
얘를 2로 나눈 얘가 뭐다? 중항이죠. 얘가 중항입니다. 중항입니다. 맞죠? 중항. 거기에다 뭘 곱했다? 항의 개수인 여기다가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공식이 나온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수식을 조금 더 펼치면은 an 자체가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2분의 뭐가 된대? A1이 튀어나오니까 2A1이 되면서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된다? n-1의 공차 D가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야.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얘도 뭔데?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니까 n을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dn에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딱 있으니까 dn에 2가 붙었으니까 2분의 d가 되는 거고 n이 곱해지니까 2분의 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는 여기 뒤에 뭔가 적히겠지. 누가 적히는데? 2분의 2a1 빼기 d가 되더라. 이까지 해야 돼? 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등차 수열은 그 합이 몇 차식? 2차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얘를 뭐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한다라면, 자 뭐가?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다? 상수항이 0인 0 상수항이 0인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에다가 몇 배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거 조금 볼게. 이렇게 좀 이게 생각보다 잘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돼. 미분하는 거야. 미분 딱 하면 뭐가 나오는데? D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 2차항을 살짝 미분해. 그럼 뭐가 등장한다? 1차식의 대가리가 등장하는 거야. 미분 딱 하면 대가리가 딱 등장하는 거야. 자 다시 참나 이제 참지 못하겠죠. 아침부터 이제 못하겠네. 봐봐, 잘 들어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 n제곱 마이너스 3n이 이렇게 있어요. n제곱 마이너스 3n 말고 2n 봅시다. SN 이렇게 나왔어. 자 보자고. 살짝 미분을 탁 때리는 거야. 살짝 저기 있는 n제곱만 미분 딱 때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지? 뭐가 나와요? 2n 나오죠. 저기가 뭐가 되느냐? 저기가 원래 원수열의 1차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시,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하는 거야. 2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얘 2배가 공차거든. 그러니까 AN이 누가 된다? 2N 이렇게 가는 거고. 맞지? 이해돼? 2N 이렇게 가는 거 알겠어요? 2N.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첫째 항 자체 여기다 1 딱 집어넣고 1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마상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알겠니? 자 다시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다.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의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온다. and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첫째 항을 구할 때는 어차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개수의 총합 자체가 S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여기 계산하셔도 돼요. 직접 계산하셔도 뭐가 나온다? A1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등차 수열. 합. 얘를 SN이라고 볼게. 그러면 이 SN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 상수항 자체가 0인 2차식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공차 얼마인데? 공차 얼마죠? 2A. 됐니? 공차 2A. 공차 2A. 공차 2A. 미분삭하면 돼. 미분삭하면 된다니까. 오케이? 공차 2A. 그래서 여기서는 자, 공차가 얼마가 되느냐? 2A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살짝 미분하시면 돼. 살짝 미분하시면 됩니다. 살짝 미분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살짝 적분하시면 이게 나오겠지.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첫 항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은 개수의 총합이잖아요. 개수의 총합이 된다. 그래서 개수의 총합이 뭐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니? 이해되죠?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SN 같은 경우에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이런 류의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뭐로 접근한다? 포물선으로 접근합니다. 포물선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문제들을 조금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프로 조금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자, 어디를 한번 볼 거냐 하면 자, 봅시다. 92번 봅시다. 92번. 자,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 잠깐만. 92번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프로 조금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냐면 A의 N의 제곱 플러스 B의 N인데, 여기 2차항의 개수가 공차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공차가 양이면 A가 양이고 공차가 음이면 얘가 음이 된다고. 공차가 양이냐 아니면 공차가 음이냐에 따라서 뭐가 변하겠어요?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게 변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게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형태 자체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 두 가지 형태로, 네 가지 형태, 두 가지 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왜냐하면 자, 봐봐. 지금 공차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A가 결정이 되겠지. A의 부호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는 게 첫째 항이거든요. 아니면 항에 따라서 또는 첫 항에 따라서, 첫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뭔가가 변할 거란 말이야. 자, 봐봐. 토탈 네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자, 여기가 0이야. 0을 기준으로. 왜? 얘는 항상 누구를 지난다? 0을 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무시면 안 되시는데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공차가 양이야.
공차가 양이면 경우가 두 가지야.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맞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을 기준으로 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는 뭐로 결정을 한다? 일단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공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 축의 위치 또는 항의 정보들을 보고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렇게 그려진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경우도 생기겠죠. 위로 볼록한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0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는 여기서 0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해돼요? 그래서 항들이 하나씩 생긴다 이 얘기야. 항들이 하나씩 생긴다 이 얘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Sn 자체가 어떻게 될까? n 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됐다라고 칠게. 저렇게 나왔다라고 칠게. 그러면 제가 포물선 형태로 그려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무슨 축? n축입니다. 오케이? 이게 n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리는데 얘는 0과 누구를 칠하니? 포물선으로 보라고. 일단은 어떤 포물선으로 보라고?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로 보는 거야. 오케이? 4x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가 4가 될 테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쭉 그려지겠지. 이해되나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자, 4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중앙이 누가 나오느냐? 0과 4의 정중앙이니까 여기에 2가 나오겠네. 그러면 2라는 값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합이 생긴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라는 부분에서 최소의 합이 생긴다 이 얘기야. 여기에서 뭐가? 최소의 합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가 지금 1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이 되겠지. 같은 간격으로.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요런 형태로 3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5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뭐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최소값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어느 순간에 최소값이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지만 뭐도 알 수 있다? 부호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봐. 부호. 항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고. 항의 부호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볼게. 한번 물어볼게. A1은 양이야, 음이야? A1은 양이야, 음이야? 대답 안 하시는 거. A2는 양이야, 음이야? A3는 양이야, 음이야? 자, A1은 누구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S1이 똑같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당연히 음이죠. 눈이 달려있나 그거 묻는 거잖아. 오케이? 당연히 음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음입니다. 얘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S2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그러면 S2는 누구랑 똑같지? S2에서 누구를 뺀다? S1을 뺀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적으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밑에에다가 2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2에서 1을 빼주면 뭐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나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고 있다고? 이 얼만데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 아니야? 그럼 이게 음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음이었고 A3는 양이야, 음이야.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지. A3는 S3에서 S2를 빼고 여기서 3에서 2를 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끄어지니까 비로소 뭐가 된다? 비로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다 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랑은 절대치는 똑같다 라는 걸 알겠어요? 왜? 얘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뭐가? 기울기가 항의 넘버잖아. 항이잖아요. 항의 값이니까 뭐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얘랑 얘랑은 부호만 다르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됐어요? 됐죠? 자, 한 번 더 볼게. 한 번 더 볼게. Sn 자체가 얼마쯤 할까? Sn 자체가 2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n 떨어지면 안 되는데 3n 플러스 2n으로 합시다. 이렇게 볼게요. 너무 작은데 8 봅시다. 8 정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 자, 위로 볼록입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제발 좀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하게 돼. 당연하지. 위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 이것까지만 할게. 이것까지만 할게. 자,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합니다. 됐어요? 여기가 0입니다. 됐지?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얼마가 되지? 3분의 8 되는 거야. 이해돼요? 3분의 8 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자, 3분의 8이 됩니다. 얘가 약 얼마쯤 되죠? 2점 얼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2점 좀 더 크게 할게요. 2점 얼마입니다. 됐어요? 2점 얼마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됐어? 3분의 4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3분의 4는 누구와? 1보다는 비교적 가까운데 1과는 비교적 가까운데 2와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2와랑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요? 조금 비례칭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값까지는데 얘는? 어디서 최대값까지죠? 3분의 4에서 자지 말라고. 3분의 4가 아니라고. 어디에서? 1에서 최대값까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어차피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니까. 오케이? 여기서. 알았니? 여기서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 저기 있는 축의 위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녀석 S2 있죠? S2가 있는데, 자, 물어봅시다. A1은 양이야, 음이야? 당연히 S1이랑 똑같은 거니까 양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S2는 양이야, 음이야? 지금쯤 제대로 들었으면 저거 바로 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내려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네. 그러면 얘는 S2에서 S1을 직접 다 구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뺐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 자체가 음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